10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참,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말 좀 내용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네.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초등학생인데요. 이 초등학교 아이를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자퇴생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고요. 지역에서는 모두 다 한 동네 아이들이니까 이제 지역 선후배죠. 네. 그러던 것이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가 이 초등학교 아이에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이제 채고서는 네네. 결국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자그마치 11명이고요. 예. 이 중에 4명이 이제 구속이 됐고 7명은 불구속 상태인데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장기간 동안 3월에서 5월이니까 2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A 양이 학교에 자주 빠지니까 선생님이 그걸 이제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교 측이 A양 결석이 잦아지다 보니까 네네. 상담을 해봤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됐었고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네.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피해자 A양을 아파트로 유인해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네. 가해자들은 이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가해자만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왜 구속이 안 된 건가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 경중에 따라서 일부만 구속을 했다. 예.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추정컨대는 성폭행의 유형과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 범행의 횟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11명이 각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따라서 부하 내동한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일부는 구속, 일부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이제 지금 학교에서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네네. 언론에다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아직은 성적으로 전혀 이제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일종의 이거는 정말 포악한 잔혹행위입니다. 어린아이 네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것도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SNS상에서 자신의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결국은 언제 어느 때에 다시금 또 이런 폭력에 누차 이제 노출될 줄 모른다 네네. 하는 그런 이제 공포심이 결국 이 아이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게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고요. 예. 지금은 우울증이라고 그야말로 쉽게 이제 진단명을 내리지만 네. 이 후유증이라는 건 정말 평생 갈 수도 있을 그렇죠. 정도로 아주 정신적 상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건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여학생의 어떤 지금 당장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이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다 선후배로 다 알고 지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신변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함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성폭행의 피해 연령이라든지 또는 가해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삐뚤어진 성의식이 미성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만연해 가는 것 같고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의 죄의식이 굉장히 희박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두 사람이 먼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별탈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 가해자들은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동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2,884명이었던 것이 2017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3,195명으로 10.8%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행 법령상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충분히 법정 형상으로는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 판결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소 낮은 것이 예.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아동 청소년들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대부분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엄벌하는 것만을 이제 집중을 네네. 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전자감독실의 1:1 보호관찰 그것도 네.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가해자들에 네. 대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아무리 법이 바뀌고 엄벌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이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가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내에서 과연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도 결코 너무 낮지 않거든요. 네.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을 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교육청 단위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자그마치 11명이 지금 가담한 행위라면 사실은 그 지역 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몇 개 있겠어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중고에서 과연 예방 교육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네. 집행을 했는지 사실은 감사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시절의 성인식이 왜곡되면 이게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뭐 조발비행한 이런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또 다른 이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